동적 SQL입니다. 인터페이스에 이렇게 메서드가 중복 정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매개 변수가 없고 하나는 매개 변수가 있죠. 근데 이름이 같아요. 이렇게 중복 정의돼 있을 때 맵파 XML로 만들 때 셀렉트 태그를 두 개 넣는다면은 아이디 속성이 같아야 하잖아요. 근데 아이디 속성은 아이덴티피케이션 해야 하잖아요. 유일하게 식별 가능해야 되는데 이게 똑같은 이름이 들어가죠. 이렇게 되면은 실행이 안 돼요. 컴파 에러 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때 하는 게 이제 동적 SQL이라는 것입니다. 뭐 동적 SQL에는 if, 그다음에 choose, trim, 뭐 where나 set도 있고요. 그다음에 포인트 등이 있어요. 마이베티스에서 꽤 괜찮은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죠. 먼저 if, 가장 무난하면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거죠. 가장 무난하면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터페이스에 파람이란 아노테이션 달았잖아요. 이거 안 달아도 상관없어요. 하나만 있으면은, 그러니까 매개 변수가 없는 거 하나, 그다음에 매개 변수가 하나짜리 하나, 이렇게 있으면 저 파람 아노테이션 안 달아도 되죠. 근데 달아주면은 저 이름으로 확실하게 매핑 시켜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이렇게 메서드가 중복 정의되어 있을 때 셀렉트 태그는 이렇게 아이디 속성 하나 갖는 걸 넣어놓고 그 다음에 셀렉트 구문 안에 if 태그를 넣을 수가 있어요. if 그리고 테스트란 속성 이용해서 디폴트먼트 아이디가 널이 아니면은 요 조건식이 참일 때만 if 안에 있는 구문이 기존의 구문과 합쳐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널이 아니면 그때 웨어절이 그 위에 있는 셀렉트 절과 합쳐지게 되는 거죠. 만약에 얘가 널이면 어떻게 돼요? 웨어절은 무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원의 수를 출력하는 거고 만약에 부서 아이디가 있는 상태에서 요청이 되면은 그때는 부서별 사원의 수가 출력이 되는 거고 되겠죠. 이렇게 if 이용해서 태그가 선택적으로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게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요. 메서드 매개 변수가 하나짜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두 개 이상 있어요. 이렇게. 요때는 반드시 파람 아노테이션 달아줘야 돼요. 이 전처럼 EMP 카운트가 매개 변수가 없는 거 하나, 하나짜리 하나 이렇게 있으면은 안 달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 경우에는 이거 없어도 돼요. 이거 없어도 잘 실행이 돼요. 하지만은 이렇게 두 개짜리잖아. 그러면은 이 두 개를 구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반드시 파람 아노테이션 달아줘야 돼요. 이게 하나짜리가 두 개 있잖아요. 그럼 이 두 개를 타입이나 아니면 이름으로 구분이 안 돼. 그래서 반드시 파람 아노테이션 달아줘야 되고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셀렉트 문창에 웨어절이 있고요. 웨어절에는 range id is not null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choose when otherwise가 들어있어요. choose는 when 절에 있는 조건에 따라서 그 안에 있는 구문이 추가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부스 아이디가 널이 아니면은 그 아래에 있는 디파트먼트 아이디를 갖는 조건절이 추가되는 거고 자바 아이디가 널이 아니면은 자바 아이디를 갖는 조건절이 추가가 되는 거죠. choose when 이용해서 여러 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웨어절. 얘는요, 셀렉트 문장에 웨어절이라는 곳이 없어요. 웨어절이. SQL에 웨어절이 없고 그냥 웨어 태그만 있습니다. 웨어 태그. 웨어 태그가 있고 그 안에 if들이 있죠. if가 있는데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매니저 아이디가 널이 아니면은 매니저 아이디가 들어가고 매니저 아이디가 널인데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널이 아니면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들어가고 자바 아이디가 널이가 아니면 자바 아이디가 들어가는데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생각해봐요. 맨 처음 여기서 펄스가 나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 if에서 참이 되면은 엔드가 맨 앞에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엔드는 그 앞에 조건식이 있어야죠. 그렇죠? 그냥 단순히 if만 넣어버리면은 첫 번째 구문이 반드시 참이 돼야 그 다음 구문들이 완성이 되잖아요. 그럴 때, 웨어 태그를 넣으면은 맨 앞에 end나 or가 나오면 걔네들 없애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웨어 태그는 웨어 절을 추가하는데 근데 만약에 end나 or로 시작하면 그 end나 or를 지워버린다고 했어. 그래서 중간에 이 부분 세 개 중에서 첫 번째가 false가 나오고 두 번째가 true가 되면은 맨 앞에 end가 되는데 그래도 이 end는 사라지니까 에러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웨어 태그는 웨어 그 키워드를 추가하는데 만약에 그 다음에 바로 end나 or가 나오면은 그 end or를 지워주는 장점이죠. 그래서 if 구문을 웨어 태그로 가끔 감싸기도 하죠. 웨어입니다. 그 다음에 set 이거 보면 우리가 업데이트 할 때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사원의 정보를 업데이트 할 때 모든 컬럼을 한꺼번에 다 업데이트 하거든요. 근데 항상 그러지 않을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인플로이 테이블의 데이터를 가지고 뭐 입력, 출력, 삭제, 조회할 때 특히나 이제 수정할 때 한 사원에 급여만 수정했어요. 급여만 수정하고 나머지 그대로 뒀지만은 실제 SQL 구문은 어떻게 되냐면은 모든 컬럼의 값을 다 세트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모든 컬럼의 값이 다 세트하니까 직무 아이디가 변경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때 트리거가 동작해서 그 다음 뭐 다른 작업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업데이트 하려면요. 실제 변경된 뭐만 필요해요? 변경된 열만 필요하잖아요. 그 변경된 열만 전달했을 때, 그쵸? 그때 그 열만 수정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조건을 굉장히 많이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마이바티스의 셋절은요, 굉장히 쉽게 수정하기 위한 열들을 지정하게 할 수 있어요. 셋은 말 그대로 셋을 넣어줘요. 업데이트 할 때 셋 넣어주고 여기 보면은 if 테스트는 first name이 not null 그러니까 first name이 null이 아니면은 first name을 수정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열 이름과 값 다음에 콤마가 항상 돌아야 돼. 그쵸? 콤마를 찍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last name이 null이 아니면은 last name을 수정해주고요. 콤마 계속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쭉 넣어놓을 수 있겠죠. 그럼 나중에 이제 그 여기 지금 업데이트 인프로 인포라는 메시지를 호출할 때 수정하고 싶은 필드의 값만 넣어놓고 나머지는 다 널로 넣어놓으면은 내가 원하는 열만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잖아요. 근데 얘 단점은 만약에 맨 마지막 얘가 펄스로 판별이 되면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널이면 펄스잖아요. 그럼 맨 뒤에 콤마가 찍혀버리죠. 그죠? 콤마가 찍히면 어떻게 돼요? 에러 발생하죠? 근데 셋은요, 맨 마지막에 있는 콤마를 없애줍니다. 여기 보면은 필요 없는 콤마를 제거합니다라고 되어 있죠. 업데이트 할 때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 셋 태그예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필드를 다 수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성능도 떨어지고 불필요한 작업이 이루어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필요한 열만 업데이트 되도록 하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 이런 거예요. 수정 양식에서 필드의 값들을 보여준 상태에서
뭔가를 바꾸잖아요. 그러면은 중간에 이전의 값과 입력된 값 중 변경된 내용만 밸류 오브젝트에 저장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부 다 밸류 오브젝트 한꺼번에 매핑시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변경된 값만 매핑시키고 변경되지 않은 값들은 다 널러 넣는 거죠. 그리고 저런 메서드를 실행시키면은 실제 수정된 열 값만 셋이 되는 거죠. 뭐 그렇게 해야겠죠? 지금은 우리가 인프로지 탭을 가지고 다루고 그리고 뭐 프로젝트 할 때 테이블의 규모가 크지 않은 걸 가지고 다뤄요. 컬럼이 뭐 컬럼이 많아봤자 2, 30개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나중에 회사 가면은 컬럼이 막 100개, 120개, 150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그때 모든 컬럼을 같이 다 세트할 수는 없잖아요. 필요한 것만 수정해야죠. 그것만 수정하려고 컬럼 하나 수정하기 위한 메서드를 매번 만들 수도 없죠. 그럴 때 이런 이 셋태그가 정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어요.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셋. 자, 그 다음에 트림이라는 게 있어요. 잠깐 쉬었다 하죠. 다음 트림. 트림은 이렇게 프리픽스, 그다음에 프리스픽스 오버라이드 얘만 있는 게 아니고 서픽스 오버라이드 얘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접두어 그다음에 그 맨 앞에 들어있는 뭘 없애거나 맨 뒤에 들어있는 뭐 없애거나 하는 걸 할 수 있어요. 여기 이 예제로 따지면요. 프리픽스 셋이잖아요. 업데이트 할 때 항상 셋을 붙여주세요 이거예요. 그 다음에 if 블럭이 쭉 있죠. if 블럭이 있는데 마지막 if가 false가 되면은 전체적인 구문에서 맨 뒤에 콤마가 찍히잖아요. 그럼 얘를 없애야죠. 그걸 이제 서피스 오버라이드를 이용해서 없앨 문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웨어절일 경우라면은 이전 그 웨어절에 있는 맨 첫 번째 조건이 false일 경우 and 아니면 or 등이 맨 앞에 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프리픽스 오버라이드 이용해서 맨 앞에 있는 어떤 문자를 제거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프리픽스 오버라이드, 서피스 오버라이드 이용해서 맨 앞 또는 맨 뒤에 있는 어떤 문자를 제거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트림은 앞에서 where와 그 다음에 set을 대체할 수가 있겠죠. 근데 난 개인적으로 트림보다는 그냥 웨어절에는 웨어, 뭐 셋절에서는 셋을 쓰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더 직관적이잖아요. 트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포이치가 있습니다. 포이치. 우리가 SQL 구문의 인절에서는 괄호가 있고 그 사이에 항목들이 여러 개 나열이 되잖아요. 인절에 있는 항목을 여러 개를 나열할 때 직접 샵 중괄호로 쭉 나열해도 되지만은 이렇게 포이치 이용해서 더 나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포이치 아이템 DPT, 인덱스, 컬렉션 DPT 리스트 이렇게 돼 있죠. 이 DPT 리스트는 get emp count by DPT id라는 메서드의 매개변수예요. 이 매개변수는 아마 파라미터로 설정이 돼 있겠죠. 이 매개변수고 이 매개변수로부터 하나씩 꺼내서 DPT라는 변수에 저장하고요. 이 DPT라는 변수는 포이치 안에서 삽 중괄호 이용해서 매핑시킬 수 있는데 여러 개를 쭉 나열하다 보면은 이 여러 개 나열하는 그 항목들의 구분자가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이 항목들을 전체적으로 묶기 위한 것도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항목을 나열한다면은 항목들 사이의 구분자는 아마 콤마가 될 거고 그리고 항목의 맨 앞과 맨 뒤에는 괄호가 필요할 거예요. 얘네들은 포이치에 오픈 그 다음에 세퍼레이터
클로즈 이용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픈은 포이치에 있는 항목들의 맨 앞에 뭐 둘 건가? 그 다음 세이퍼레이터는 각 항목들의 구분자를 뭘 둘 건가? 클로즈는 포이치가 다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포이치의 항목이 다 출력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뭘 출력할 것인가? 이걸 나타내는 거죠. 이건 꼭 인절에만 쓰진 않아요. 어쨌든 항목을 계속 반복해서 쓸 때 쓸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포이치절을 쓸 수가 있죠. 여기서는 그 아이템과 인덱스에 해당하는 그 속성이 두 개가 있는데, 인덱스에 해당하는 속성은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겠죠. 필요하다면 쓰는 거고 필요 없다면 굳이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예제에서는 아이템에 해당하는 속성의 값만 썼을 뿐이고요. 인덱스는 몇 번째 있는지, 그 다음에 아이템은 컬렉션에서 하나 뽑아서 넣은 값이라는 거죠. 이렇게 포인트 구문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얘네도 막상 쓰기로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SQL 구문에 쟤네들을 잘 쓰면은 정말 좋은 편한 SQL 구문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스프링 JDBC는 그게 없는데 마이바티스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마이바티스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인덱스 어떤 식으로? 인덱스는 여기 안에서 숫자를 쓰고 싶을 때, 얘가 몇 번째 건지를 쓰고 싶을 때. 근데 보통 우리가 SQL 구문에 이 항목이 몇 번째 건지 쓸 일이 거의 없죠. 그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안 넣었죠. 여기서는 여기 안에서 안 썼을 뿐이야. 왜냐면은 요 포이치 태그가 이만큼이에요. 이게 태그 시작 태그예요. 그리고 요 사이에서 샵 분가로 그리고 요 인덱스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아이템의 그 번호 몇 번째 건지를 쓸 수가 있죠. 근데 SQL 구문에 이 몇 번째 건지 쓸 일이 흔치는 않을 거 아니에요. 쓸 일이 있을까? 뭐 없지는 않겠지만 나는 그다지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인덱스는. 그렇지 않아?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에 뭔가를 조회하거나 입력하기 위한 값으로 사용되는데 조회하기 위한 값이 이 데이터가 몇 번째 있는지 그건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게 포가 아니고 포이치죠. 포이치는 보통 어떤 뜻이냐면은 인덱스를 가지고 반복을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냥 아이템 전체를 전부 다 소비하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우리 자바로 따지면 이네스트 포문 정도? 거기서 인덱스는 필요 없잖아. 쓸 수는 있지만은 쓸 일은 그렇게 흔치는 않을 거야. 인덱스는 그냥 여기 DFT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항목을 하나씩 뽑을 때 얘가 몇 번째 건지에 해당하는 순서를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0, 1, 2, 3 이렇게. 응? 거의 안 쓴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쓸 일이 있겠죠? 난 한 번도 안 써봤어. 그렇잖아. 그렇지 않겠어? 근데 내가 한 번도 안 써봤다고 해서 전혀 안 쓴다는 말은 못 하잖아요. 어딘가 쓸 수 있겠지만은, 그렇죠? 이렇게 포인트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6장 마이바티스까지 끝났어요. 화면 좀 잠깐 금지시킬게요. 다시 보고 있나요?